자, 보자. 어렵지 않지 뭐. 자, 볼게. 일단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라는 함수가 존재한대. 1차 함수가. 자, 그런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대 지금? 2,5요. 아, 그러면 x에다 몇 넣고 2, y에는 5요. 5 넣으라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5가 몇이다? 1이라는 걸 알고 있다. 네. 요게 1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a, b의 자 최소를 구해보자 가 최종적인 문제잖아, 그지? 자, 합이 주어져 있는데 뭘 구하래? 곱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재. 그러면 산술기하 써주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 합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줄 거니까 a분의 2 더하기 b분의 5라는 값은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한 거지. a b분의 10이겠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얘가 몇인 거니까? 1인 거지 지금. 얘가 1인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2로 나눠주면 루트 a b분의 10이라는 얘는 항상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얘가 나와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뭐만 구하면 끝나? a, b의 범위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양변 뭐 해주자? 제곱해주자. 어차피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a b분의 10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어차피 둘 다 양수지? 뒤집으면 어떻게 돼야 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3이 더 크니까 2와 3 중엔 3이 크니까 2분의 1과 3분의 1 비교하면은 2분의 1이 큰 얘가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방향 뒤집어주면 10분의 a, b가 될 거고 방향 바뀔 거고 여기가 4가 된다 이렇게 잡히는 건가? 네. 그러면 양변에 10 곱할 거니까 a,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40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가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 된다? 40이 된다. 이러면 끝. 자, 이것도 내가 몇 개를 풀어줬는데 지금. 자, 다시 봐. 집중해. 자, 이 a 더하기 a 빼기 4분의 2. 자, 이거에 뭘 구하고 최소값과 그때의 a 값을 구해보자. 뭐 하라 그랬어? 여기서 그냥 산술기하 쓰면 의미가 없다. a가 안 죽기 때문에. 됐지? a를 죽이라고 했지 무조건. a를 죽일 거면 a 빼기 4분의 1과 곱해서 없어지는 얘는 a 빼기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 빼기 4를 뭐 하라고? 어거지로 만들으라고 그냥.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2에 a 빼기 4 더하기 a 빼기 4분의 2 됐어? 그러면 내가 누굴 넣어준 거니까 마이너스 8을 넣어준 거지 지금. 없애야 되니까 더하기 8 해주면 되겠네. 문제 없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자식에 관련된 산술기하 쓴 다음에 8만 붙여주면 된다 이 소리였잖아. 그러면 저거에 산술기하 써주면 크거나 같겠지. 2 루트 2개 곱한 4보다. 됐지? 문제 없어? 더하기 8 있으니까 더하기 8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가 몇 되니까 4 더하기 8이 되니까 1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 나온다? 12가 나온다. 됐어? 자, 그래서 m은 12가 나오는 거고, 자, 그때의 뭘 구하재? a 값을 구해주재. 됐지? 자, 산술기하는 언제 성립한다?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됐지? 그러면 2의 a 빼기 4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a 빼기 4분의 2랑. 됐지? 그러면 a 빼기 4의 제곱이 1이라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a 빼기 4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겠지. 맞니? 그러면 a는 5거나 3이겠네. 근데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n은 5가 나오겠네. 두 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7이다. 자, 내가 무슨 관계를 만들으라고 했지? 산술기하를 쓸 거면 역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곱해 없어지니까. 됐어?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분수는, 그치?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일단 적어보자고.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A분의 B, A분의 C
B분의 C, B분의 A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문제 없니? 자, 그럼 봐봐. C분의 A의 역수 어디 있어? A분의 C 여기 있지.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은 A랑 C가 없어진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 다음 C분의 B랑 B분의 C 여기에 있지. 여기서 써주면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써주면 없어진다. 됐지? 자, 그리고 A분의 B랑 B분의 A 요거 두 개도 서로 역수관계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다 산술기하를 써보자고.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나와 무조건. 곱하면 1이니까. 그리고 또 누구 있냐?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 얘도 2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나와 무조건. 그 다음에 C분의 A 더하기 A분의 C도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나와. 됐지?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얘들이라고. 그러면 최소값은 몇이 돼야 돼?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나와야 되지. 그치? 얘의 최소가 2인 거고 이거의 최소가 2인 거고 이거의 최소가 2라는 소리니까. 그치?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함으로써 최소값은 6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끝인 거야. 자, 요거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지. 자, 보자.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지. 자, 내가 뭐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 서로 역수관계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라라고 했잖아. 그지? 맞지? 자, 그런데 이 분수를 딱 봤을 때 계산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요거까지는 논리되지? 자, 그런데 분수니까 위아래 같은 수로 나눠도 되는 거니? 맞지? 자, 그래서 여기를 내가 x로 나눠줄 거고 여기도 똑같이 x로 나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분자는 1이 되는 거지. 고정된 숫자가 나오고 분모는 x 더하기 4 더하기 x분의 4가 되는 거지. 됐어? 이거의 뭘 구하래? 최대를 구하래. 맞지? SM 중에 x분의 4는 왜는 4를 x로 나누면 x분의 4. 됐지? 자, 그러면 이거의 최대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봐봐. 분수에서 어차피 분자는 1로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은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최소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최대가 나오는 거지. 분모가 작을수록 숫자는 커지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를 구해서 넣어주면 그게 이 분수의 최대가 되는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음수는 아니니까 절대로. 됐지? 양수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이거의 최소를 구해보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x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4는 크거나 같겠지. 2 루트 뭐 한 거 두 개 곱한 거 4.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8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8을 넣은 게 얘의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됐니? 자, 역수관계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산수기하 풀 때는. 자, 봐봐. 근데 이거 기출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긴 있는 것 같거든? 뭔가 학교 시험지에서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자, 봐봐. 이건 조금 알아야 돼. 알았지? 자, 봐봐. 자, 요게 2라고 돼 있고, 이게 4라고 돼 있을 때, 자, 목표를 항상 봐야 돼. 우린 뭘 구하는 거지, 지금? x의 최대를 구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 소리야, 결국. 자, 봐봐. x의 최대를 구하라는 건 무슨 소리가 되냐면, x로 구성되어 있는, x로 구성된 절대부등식을 만들자는 소리랑 같은 소리야. x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등식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 부등식을 풀면은 x에 관한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에 관한 범위가 나온다는 소리는 x는 그 사이에서밖에 못 움직인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요 두 문자 있지. 남은 문자 두 개가 있잖아. 그치? 요 남은 두 문자는 어떻게 해야 돼? 없애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여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어보자. y 더하기 z가 지금 뭐로 일정하냐면 2-x로 일정하다는 소리야. 맞지? 자, 그리고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라는 건 4-x 제곱으로 일정하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다시 봐봐봐. 나는 x로 구성이 돼 있는 부등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y 더하기 z를 내가 x로 바꿀 수 있는 거고 y제곱 더하기 z제곱도 x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뭔 소리가 되냐면 이 말은 다시 y 더하기 z와 y제곱 더하기 z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절대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돼. 그랬을 때 얘에다가 이거를 대입하고 얘에다가 이거를 대입함으로써 x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얘를 만들 수 있거든. 이해되지? 자, 그런데 1차식에 합이 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어. 뭐 쓰면 될 것 같아? 그 이름 긴 거. 이름 긴 거 코시-슈바르츠 쓰면 될 것 같지? 그치? 자,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를 좀 써주면 봐봐봐. y의 개수가 1이고 z의 개수도 1이니까 그치? 코시-슈바르츠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크거나 같다. y 더하기 z의 제곱보다 요렇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잖아. 됐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는 2지. 맞지? 자, 그리고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누구니까? 4 빼기 x제곱이지. 얘는 크거나 같다. 됐지? y 더하기 z는 2 빼기 x지. 2 빼기 x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면서 x의 범위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걸 풀면. 자, 그래서 풀어주면 8-2x 제곱이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2차 부등식을 풀면 3, 1, 2, 풀마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최대값은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돼. 자, 일단 이런 관점부터 조금 생각해 볼게. 이런 관점부터. 얘들아, 너네 내심의 반지름 구하는 거 기억나? 내심의 반지름 구하는 거.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쯤에 이렇게 내심이 있다고 해봐봐. 내심이 있어. 됐어? 그러면 내심의 반지름이라는 건 요렇게 수직 내리면 반지름 R이고 이렇게 수직 내리면 반지름 R이고 요렇게 수직 내리면 반지름 R이 된다. 됐니? 네. 그래갖고 요 R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자, 이게 확장되는 개념이라 그래. 자, 봐봐봐. 봐봐봐. 요렇게 됐을 때 요거를 각각 ABC라고 한번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요렇게 잘라볼게. 요렇게 잘라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삼각형에 대한 얘가 뭐가 돼? 높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삼각형에 대한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 삼각형에 대한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2분의 1 AR이 나오겠지. 여기 넓이는 몇이 나와? 2분의 1 BR이 나오겠지. 여기 넓이는 몇이 나와? 2분의 1 CR이 나오지. 근데 이걸 다 더하면 누구의 넓이가 돼야 돼? 원래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야 되지. 논리 당연하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이 된다. 됐지? 자, 이 유도 과정을 만약에 알고 있는 애였다면, 그치? 이 유도 과정을 알고 있는 애였다면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잘라주면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밑변이 4고 높이가 B구나라는 게 보여야 되고, 그치? 얘도 이렇게 잘라주면 뭐가 돼? 이 삼각형은 밑변이 4고 높이가 2인 얘가 된다는 거고,
얘의 넓이는 밑변이 A 4고 높이가 A인 얘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걸 다 더한 얘는 커다란 얘의 넓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변의 길이가 4인 무슨 정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판단되니 지금?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삼각형 ABC의 넓이부터 구해보자.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잖아. 2분의 1 AB 사인 세타 기억하고 있니? 그치?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A는 4, B도 4, 그리고 끼인 각은 당연히 60도니까 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지. 자, 사인 60도 몇이니까? 그치?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해주면 몇이 나온다? 4 루트 3이 나온다. 됐지? 문제 없어? 근데 다시 삼각형 근데 ABC의 넓이는 삼각형 A, B, P랑 삼각형 B, C, P랑 삼각형 C, A, P를 더한 것과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잘라놓은 거 3개 더한 거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ABP의 넓이는 2분의 1 A가 나오겠지. 그 다음 BCP는 잠깐만 2분의 1 A? 2A가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2B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4A가 나오겠지. 됐어? 그럼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론은 6A 더하기 2B라는 게 4루트 3이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3A 더하기 B가 몇이겠다? 2루트 3이겠다.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란 소리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뭘 구하지? 최소값을 구하자는 소리인 거 아니야? 맞지? 마찬가지지. 1차식 나왔고 제곱 나왔으면 코이슈바르츠지. 자, 그럼 여기서 코이슈바르츠 쓰면 끝나겠네. 됐지? 자, 그럼 보자. A의 개수가 3이고 B의 개수가 1이니까 넣어야 되는 건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넣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래서 써주면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한 건 우리 3A 더하기 B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됐니? 자, 그러면 얘는 10이고 10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크거나 같아야 돼. 얘는 몇이니까? 2루트 3이잖아? 제곱해주면 12겠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5분의 6보다는 크거나 같은 얘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최소값이 몇이 나온다? 5분의 6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볼게. 얘들아,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치역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치? 결론은 어쨌든 그치? 이 정의역 상황에서의 치역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자, 다시 생각해봐. 정의역이 뭐였어? 들어갈 수 있는 X값 맞지? 그러면 그 X값 안에 들어가는 모든 값들을 다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잖아? 됐지? 자, 그러면 보통 내가 정의역이 한정된 숫자로 나와. 1, 2, 3, 4 이렇게 나와. 그러면 뭐 해보면 돼? 치역 구하려면? 다 넣어보면 되지. 맞지? 자, 그런데 똑같다고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 집합할 때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나왔어. 집합의 원소가?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 수직선 상황에서 그리잖아.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 넣어본다는 행동이 불가능하다고. 수직선 상황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됐지?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함수잖아. 어느 상황에서 판단하면 돼? 그래프 상황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뭐 해보자. 이거의 그림을 그려보자. 됐지? 자, 그럼 이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자. y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당연히 꼭지점 잡아야 되니까 x제곱 빼기 6x가 되고, 그럼 더하기 9 빼기 9 해줄 거고, 더하기 a가 들어갈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나올 거고, a 더하기 9 나오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네. 자,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3 컴마 a 플러스 9가 나온다. 됐니? 근데 정의역이 어떻게 되니까 지금 1부터 5까지니까 얘를 실수 전체에서 보지 말고 1부터 5까지만 봐, 이 소리잖아. 자, 1은 3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 맞지?
5는 3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똑같이 2칸 벌리면은 얘는 대칭이니까 똑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딱 잘려서 같은 높이 상황에서 여기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나와야 돼? y 값을 보는 거잖아. 그치? 어디부터 제일 낮은 곳,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이지 지금. 제일 높은 곳은 여기지. 이 상황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치역이 되는 거라고. 됐어? 자, 그러면 요 값은 몇이야? f 1이니까 1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 1 넣으면 몇이냐? a 더하기 5지. 그리고 여기는 몇이야? a 더하기 9잖아 지금. 됐니? 그러니까 치역은 결국 a 더하기 5부터 a 더하기 9까지가 나온다. 그게 몇부터 몇까지 나와야 되는데 b부터 17까지 나와야 된대. 됐지? 그러면 요 자식이 몇이란 소리고 b라는 소리고 얘가 몇이란 소리고 17이라는 소리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물론 13이기도 하겠지. 4칸 작으니까 4칸 작겠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a 구할 수 있겠네? a는 8일 거고 여기다 8 넣으면 b는 13 나오겠지? 됐니?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21이다. 자, 8번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임의의 양수 a, b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임의라는 게 무슨 소리야? 아무거나, 그치? 임의의 양수 a, b에 대하여 아무거나, 그치? 문제 없어? 자, 그러면 양수인 a, b는 내가 아무거나 넣어봐도 된다는 소리야. 항등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a, b에 양수이기만 하면 돼. 아무거나 넣어도 돼,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무조건 이게 성립을 해야 된대. f의 a, b라는 건 fa에다가 fb를 더한 놈이 나와야 된대. 됐지? 뭘 집어넣던지 간에 무조건 이게 성립을 해야 된대. 문제 없어? 자, 그리고 f6이 몇이래? 문제에서 2래. 그랬을 때 뭘 구하지? f의 6분의 1을 구해 보재. 됐지? 뭔 소리냐면 이런 문제는 자, a, b에 니네가 알아서 적당히 숫자를 넣어서 6분의 1을 어떻게든 만들어봐 이 소리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런데 봐봐. 6도 써야 되고 6분의 1도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6이고 얘가 6분의 1이면 얘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a에 6 넣고 b에 6분의 1 한번 넣어볼까? 보통 여기를 6이나 6분의 1로 잘 만들진 않을 거야. 여기에 6이 되는 조합은 너무 많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여기에 6 넣어보고 여기에 6분의 1 넣어보자.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f의 1은 f의 6에다가 f의 6분의 1을 더한 것과 항상 같아야 돼. 이 소리가 돼. 그러면 난 얘는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두 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얘는 나와 있지. 그러면 다음 목표는 너네가 뭐가 돼야 돼? f의 1을 구하는 게 다시 다음 목표가 돼야 돼. 자, 근데 f의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1 넣으면 얘도 1이잖아. 그럼 f1로 이루어진 함수를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뭐 해주자? a, b에 1, 2를 넣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f1은 f1 더하기 f1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f1이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지 뭐. 그치? 이걸 통해서 f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지? 보통 곱하기가 주어지면 1을 구할 수 있고 더하기 형태로 주어지면 0을 구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래, 알았지? 여기가 곱하기로 주어졌으면 1 넣어보고 여기가 더하기로 주어졌으면 0 넣어보면 돼. 됐지? 둘 다. 자, 그러면 f1이 0이야. 그러면 얘는 0이고 0은 근데 얘는 2래. 2 더하기 f의 6분의 1이래.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겠지. 됐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10번 한번 봐볼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자, f의 a 더하기 b가 fa 더하기 fb. 그런데 얘는 a, b가 뭐래? 임의의 실수래. 아무거나 넣어도 돼, 알았지? 실수이기만 하면 돼. 자, 그리고 문제에서 f의 2가 8이라고는 나와 있어.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거든. 자, 논리 간단해. 봐봐. 뭐 구하래, f에?
자, 내가 일반적으로 더하기로 주어지면 뭐 하라고? 그냥 둘 다 0, 0 일단 넣어보라고 됐지. 0 넣고 0 넣으면 0 더하기 0도 몇이니까? 0이니까. F 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수식이 됐지. 자, 그래서 A, B에 둘 다 0을 넣어주자. A에 0 넣을 거고 B에다 0 넣을 거야. 그러면은 수식이 F0은 F0 더하기 F0 이렇게 되기 때문에 F의 0이 0이겠네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지? 자, 두 번째 볼까? F의 몇을 알고 있어, 우리는? 2를 알고 있어? 근데 누구 구해보자, F의? 1 구해보자. 자, 그럼 1을 이용해서 2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1 넣으면 여기가 2가 되지. 그러면 여기는 F2니까 알고 있는 거고, F1 더하기 F1은 뭐 그냥 F1 이용하면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래서 니은을 풀고 싶으면 A에 1, B에 1을 넣어보자. 그러면 F의 2는 F1 더하기 F1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F2가 몇이니까? 8이니까. 2F1이 8이 되려면 F1은 4겠지. 그치? 자, 이걸 통해서 F1이 4라는 걸 구할 수 있다. 됐지? 자, 기억 니은까지는 쉽고. 됐니? 적당히 잘 넣어보면 되고. 자, D급 봐보자. 일반적인 형태로 한번 적어보자. 됐지? F의 KX가 K 곱하기 FX가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보래. 자, 그러면 논리 봐봐, 얘들아. 일단 봐봐, 얘들아. 자, 2 곱하기 3의 의미가 뭐야? 2를 3번. 2를 3번, 더했다. 아니. 2를 3번 더했다. 혹은 3을 2번 더했다. 이 소리지. 곱하기는 원래 뭐인 거야? 원래 더하기인 거야. 더하기를 여러 번 쓰기 귀찮아서 곱하기로 표현한 거라고. 됐어? 자, 그럼 봐봐. K 곱하기 X잖아. 네. K 곱하기 X잖아, 지금. 자, 얘를 내가 더하기로 표현하고 싶어. 봐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보이니? 자, 안 보이면 이렇게 봐도 돼. 안 보이면 이렇게 봐도 돼. 봐봐. K 곱하기 X는 결국 X를 몇 번 더했다는 소리야? K 번 더했다는 소리지. 이 소리잖아, 그지? 근데 X가 몇 개? 총 K개. 그러면 내가 한 개를 내비두고 얘는 그러면 K가 몇 개? K 빼기 1개겠지. 논리돼? 자, 봐봐. 10개가 있어, 10개가. 근데 내가 한 개는 빼버리고 싶어. 그럼 몇 개가 남아야 돼? 9개가 남아야 되잖아. K개가 있어. 한 개를 뺐어. 그럼 K 빼기 1개가 남아야 되잖아. 그러면 K 빼기 1번을 더한 거잖아. 그걸 다시 곱하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K 빼기 1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됐어? 이런 관점이야. 5 곱하기 9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5 더하기 5 곱하기 8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 됐지? 논리 되니 여기까지? 네. 됐지?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다잉. 자, 지금 내가 F의 KX라는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 X 더하기 K 빼기 1의 X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됐지? 당연히 더하기를 만든 이유는 이거를 써먹어야 되니까. 뭔가 두 수의 합은 각각 적어도 된다는 의미잖아. 그치? 그러면 두 수의 합이니까 얘를 뭐 할 수 있다? 각각 적어도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 F의 X 더하기 F의 K-1 곱하기 X. 됐지? 논리돼 여기까지? 근데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치? 여기를 X 더하기 K-2의 X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지. 다시 찢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러면 fx 더하기 fx 더하기 f의 k 빼기 2x. 됐지? 이 짓거리를 계속해주면은 fx로 다 찢을 수 있을 것 같지? 그래서 결국 fx가 몇 개 나와야 돼? k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고, 이거를 곱하기로 다시 표현하면 k 곱하기 fx가 되는 거지. 됐니? 요렇게 해서 저렇게 만들 수 있다 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봐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이거를 x를 내가 k번 더 해놨다고 생각해. 됐지? 이거인 거잖아. f의 k 더하기 x는. 맞지? 근데 봐봐. 주어진 조건은 어쨌든 뭐지? 두 수의 합은 각각 찢을 수 있다라는 소리지. 맞지? 그러면은 얘를 얘거 더하기 이거라고 보는 거야. 이거 더하기 노란색 이렇게 보는 거야. 묶어도 되니까. 됐어? 그러면 요거 찢어서 나가고 여기에만 f 씌우자 이 소리가 되잖아. 그럼 얘는 f의 x 더하기 f의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또 뭐 할 수 있어? 요만큼을 묶어서 봐서 얘를 밖으로 내보내도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지금? 이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그치? 이 짓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요 각각에 다 f를 씌운 얘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x가 몇 개 있었으니까, k가 있었으니까 fx도 k가 있겠지? 그럼 fx를 k번 더한 거는 k 곱하기 fx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은 되는 거다. 됐지? 그러면 봐봐봐. 요것도 조금 기억을 해놔. 아까 문제처럼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곱하기로 나왔으면 됐지? 곱하기로 나왔으면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주냐면 문제에서 x의 n제곱 이렇게 줄 거야. 됐니? 자, 그러면 x의 n제곱이라는 건 x를 n번 곱했다는 소리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아까처럼 이거 곱하기 x다 이렇게 보면 되지. 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이 각각을 찢어서 곱하기로 하면 된다. 그치? 그럼 얘는 fx 곱하기 f에 x 곱하기 x 곱하기 쭉쭉쭉 x. 됐지? 이 짓거리를 뭐 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할 수 있다.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fx를 n번 곱한 얘가 나오는 거지. 이걸 뭐라고 적을 거야? fx의 n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됐지? 곱하기는 이런 식으로도 찢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둔다잉. 됐지? 자, 여기는 요 내용은 진짜 그냥 별게 아니거든. 별게 아니야. 우리가 너네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네 그냥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거는 좌표평면상에 그림 그리는 거지, 그지? 좌표평면상에 그림 그리는 거. 자, 근데 원래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의 정의는 그림이 아니거든, 원래는. 됐지? 자, 원래의 정의는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우리 y는 fx라는 함수에서, 됐지? y는 fx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x가 이거의 정의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니? x가 정의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얘는 원래 집합이야. 알았지?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x, fx라는 순서쌍을 모아놓은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됐지?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x에 들어가는 얘들은 정의역상의 원소가 되겠지. 됐지? 원래의 정의는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원래는 이거다. 됐지? 원래는 이거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좌표평면상의 그림을 그려준 게 원래는 뭐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의미다라고 불러주는데, 됐지? 근데 그냥 혼동해서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 알았지? 뭐 함수의 그래프의 집합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그래프라는 건 저 함수 수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모아놓은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를 열심히 점을 찍어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나온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됐지? 그래도 그냥 혼용해서 쓸 거야. 앞으로 용어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 하면은 그냥 떠오르는 건 어쨌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그림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별다른 얘기는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 4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자, 함수인 것만 한번 찾아보자라고 돼 있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떤 x가
대하여 y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무조건? 한 개. 한 개만 나와야 돼. 안 나오는 거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나와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얘 봐보자. 동일한 하나의 x값을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y값이 몇 개씩 나와? 한 개씩 나오지.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얘는. 자 그런데 얘는 어떠한 x값에 대해서 y값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지. 판단되지 지금? 뭔지? 그러면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 안 되지. 그지? 어떠한 x값에 대해서 두 개가 나오지. 얘는 얘 되지. 모든 x에 대해서 한 개씩만 나오지. 얘는 돼요. 얘 되지. 한 개씩 나오지. 얘는 되지. 그림이 이상해도 상관없어. 한 개씩만 나오면 돼. 한 개씩만 나오잖아. 됐지? 별거 아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 자, 여러 가지 함수 봐볼게. 자, 첫 번째. 여기서 너네가 네 가지의 함수가 뭔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 알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번, 2번. 얘가 제일 중요해. 3번, 4번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면 돼. 이름이고 정의 정도만 알면 돼. 별다른 건 없다. 자, 1번 볼게. 자, 1대1 함수라는 거를 한번 정의해보자. 자, 1대1 함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이런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 자, 무슨 의미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볼게. 알았지? 무슨 의미인지 봐봐. 정의역상에 내가 두 개의 원소를 잡았을 때 아무거나 서로 다르게만, 알았지? 자, 정의역상에 두 원소를 잡았을 때 각각 그 원소에 대응되고 있는 함수값이지 얘네들이. 그게 무조건 어때야 된대? 달라야 된다는 소리거든? 됐어? 자, 예를 들어서 봐봐봐. 1, 2, 3이 있고 여기에 1, 2, 3, 4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원소를 봤을 때 됐지? 두 원소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같은 데로 가고 있지? 그러면은 1에 대한 함수값과 2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쳐보자. 됐지? 그러면 1과 2는 다른 데로 가고 있고 2와 3도 다른 데로 가고 있고 1과 3도 다른 데로 가고 있지. 모두가 다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자, 요런 식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줘. 됐지? 자, 그런데 봐봐. 이 명제가 성립을 한다라는 건 이거에 대우도 성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 f의 x1과 f의 x2가 만약에 같다면, 함수값이 같다면, 됐지? 그때의 x값도 같은 예여야 된다는 소리거든. 됐지?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y값을 볼 거야. y값 기준으로 볼 거야. 알았지? 뭔가 y값을 딱 하나 봤어. 그러면 요 y값에 대응되고 있는 x값이 몇 개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딱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보자.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 얘 1대1 함수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지? 왜 아닐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어떠한 y값을 잡았을 때 그 y값에 대응되는 x값이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고? 됐지? 근데 어떠한 내가 y값을 딱 잡았을 때 이 y값에 대응되는 x값이 얘는 몇 개가 존재해? 두 개가 존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소리야. 됐니? 자,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 됐어?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돼야 안 돼? 돼요. 요건 되지. 어떠한 y값을 잡았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x값이 몇 개씩만 존재하니까? 하나씩만 존재하니까. 됐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1대1 함수를 판단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았지? 선을 이런 식으로 찍찍 그었을 때 몇 번만 만나면 돼? 한 번만 만나면 돼. 이 선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게 x값이 되는 거잖아. 저 y값이 나오게 해주는.
그 x값이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씩만 만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논리 가보자. 자, 잘 따라와라. 그러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됐지? 자, 요렇게 그으면 계속 한 번씩만 만나니? 맞지? 자, 근데 봐봐. 이렇게 그으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자,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돼, 안 돼? 되는 거야. 자, 1대1 함수는 남는 얘가 있어도 돼, 알았지? 뭔 소리냐면 1대1 함수의 지금 정의를 봤을 때는 자, 1, 2, 3이 각각 다른 데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러면 이건 1대1 함수가 되는 거라고, 알았지? 이건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4에 대응되는 x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도 돼. 그래도 1대1 함수야. 알았지? 그러면 얘는 이 y값에 대응되는 x값이 없잖아. 없어도 된다고. 그건 1대1 함수라고. 됐지?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근데 봐봐봐. 야,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봐. 뭔가 얘가 없으면 더 이쁘지? 얘가 없으면 뭔가 더 이쁘잖아? 자, 그래서 얘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자, 이름이 좀 비슷해. 헷갈리지 마. 알았지? 자, 두 번째.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예를 해주고 대응이란 얘기를 할 거고 얘가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다. 알았지? 자, 1대1 대응은 일단 첫 번째 봐봐. 1대1 함수처럼 하나씩 뻗어나가야 돼. 알았지? 됐니?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첫 번째. 자, 1대1 함수여야 한다. 됐지? 근데 어쨌든 두 개는 다른 거니까 뭔가 조건을 추가시켜줘야 되겠지?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봐봐봐.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없으면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 얘랑 얘의 차이가 뭐야? 만나는 게 그치? 얘가 화살표를 안 받은 얘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봐봐. 얘는 1대1 함수지? 자, 1, 2, 3, 4가 공역이니? 1, 2, 3이 치역이니? 다르지, 두 개가. 근데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 2, 3도 공역이니? 근데 1, 2, 3이 치역이지. 됐지? 공역과 치역이 어때, 서로? 같아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직교시켜 줄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됐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만족시키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어.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보면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고, 알았지? 뭐 얘만 물어보는데 얘가 되는 경우 이건 쉬운 거고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는데 얘를 되게 만들어라, 이것도 쉬운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해둔다. 자, 다시 정리해놔. 1대1 함수라는 건 뭐였냐면 동일한 y값에 대해서 만족시킨 x값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거. 근데 남는 얘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건 1대1 함수. 근데 남는 얘가 없다라는 조건까지 주면은 1대1 대응. 그러면 봐봐봐. 아까 전에 내가 그림 이렇게 그렸지? 얘 1대1 함수였었지? 1대1 대응은 되니? 자, 다시 1대1 함수는 되지? 그러면 얘가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를 보면 되지? 근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공역은 실수 전체로 보자라는 소리야? 그치? 얘의 치역이 어떻게 돼? 실수 전체잖아. 위로 계속 뻗어나가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잖아. y값은 실수 전체에서 다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기도 한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이거 1대1 함수였었지. 근데 얘는 1대1 대응은 돼, 안 돼?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됐지? y값이 어디밖에 못 나와? 양수밖에 못 나오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와 양수는 다르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 됐지?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을 찾고 싶으면은 됐어? 먼저 첫 번째 1대1 함수인지를 봐야 되지? 자, 요렇게 그었을 때 몇 번씩만 만나야 돼? 한 번씩만 만나야 돼. 그치? 그런데 안 만나는 애가 없어야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야. 얘는 안 만나는 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대응은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상황? 됐지? 자, 요거까지 일단 기억을 해둘게. 됐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엄청 중요하다. 알았지? 엄청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좀 쉬운 거 하자. 자, 항등함수라는 걸 좀 정의할게.
자, 항등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항상 등 같다는 소리지. 뭐가 항상 같다는 소리냐면 x값과 y값이 항상 같다는 소리야. 됐어? 자, 그럼 다시 x값과 y값이 항상 같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x가 1이면 y도 몇이란 소리야? 1이란 소리야. x가 2면 y도 2라는 소리야. x가 3이면 y도 3이란 소리야. 됐지? 요건 별거 없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는 소리고, 2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소리고, 3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소리야.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불러. 됐지? 자, 근데 항등함수가 뭔지는 알아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줘. 그러면 봐봐봐. f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항등일 때 f2가 2다. f의 4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f4는 몇이야, 그러면? 4. 4. 별거 없잖아. 이해되지? 됐지? 항등함수 쉽지? 자, 두 번째. 상수함수라는 걸 정의할 거야. 자, 얘들아. 상수가 뭐야? 상수. 숫자잖아. 숫자. 그지? 숫자.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y는 2, y는 3, y는 7.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불러, 우리는. 자, 그럼 봐봐. y는 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x에 2.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2. 4 집어넣으면 2. 됐지? 상수함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3 넣으면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숫자를 넣던 간에 딱 그냥 한 숫자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f가 상수함수일 때 f2가 2다. f4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2. 논리 되지? 2 집어넣어서 2라는 건 3 집어넣어도 2여야 되고 4 집어넣어도 2여야 된다는 소리야. 5 집어넣어도 2여야 된다는 소리고 뭘 집어넣어도 2여야 된다는 소리야. 됐니? 그래서 요건 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논리 되지? 이건 간단하지? 됐지? 자, 그러면 요거 4개만 배우면 끝이야. 자, 5번 볼게. 자, 그럼 5번 한번 풀어보자. 자, 해당하는 것 골라보래. 자, 첫 번째 거 볼까? 1대1 함수부터 찾아보자. 자, 1대1 함수 어떻게 하라고? 가로선 쭉쭉쭉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야 된다. 안 만나도 된다, 안 된다? 1대1 함수는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몇 번씩 만나니까? 한 번씩 만나니까 얘는 1대1 함수 되겠구나. 그치? 자, 이렇게 그으면 몇 번 만나니까? 개 많이 만나니까 안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으면 몇 번씩 만나니까? 1대1 함수 된다. 자,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되니까? 한 번씩만 만나니까 안 만나도 허용이잖아. 얘도 1대1 함수 되는 거지. 자, 이렇게가 1대1 함수다. 됐지? 자, 그 다음 1대1 대응 가보자. 1대1 대응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라는 조건 플러스 어떻게 돼야 돼? 안 만나는 게 없다.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 중에서 판단하면 되네. 기역 봐보자. 안 만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기역 1대1 대응 된다. 됐지? 자, 그 다음 디귿. 안 만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1대1 대응, 디귿도 된다. 근데 리을은 이렇게 그으면 안 만나니까. 됐지? 이해되니?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x축에 대해 점근선을 갖고 있는 함수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안 만나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 항등함수 뭐였어? 항등이 뭐였지? XY 똑같은 XY 똑같은 거. 됐지? XY 똑같은 거 어딨어? 디귿. 누가 봐도 디귿이지. 됐지? 상수함수 뭐였어? 상수함수. y값이 몇 개만 나오는 거? 한 개만 나오는 거 누구야? 니은이지. 문제 없지? 이렇게 풀면 끝인 거야. 자, 해봐봐. 5-1번. 자, 6번 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x라는 집합이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다. 자, 그리고 y라는 집합은 이렇게 주어진대. 0부터 y가 4까지다. 자, 그런데 f가 x에서 y로의 함수래. 됐지? 자, 그럼 무슨 소리야? x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y를 공역으로 갖는 함수란 소리지. 자, 그런데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가 자, 뭐가 되고 싶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됐지? 자, 그럼 봐봐봐. 1대1 대응 다시 뭐였냐면
1대1 대응이 뭐였냐면, 그지? 동일한 y 값에 대해서 x 값이 딱 하나만 나와야 돼.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다 그랬어. 맞지?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동일한 y 값에 대해 x 값이 두 개가 존재하니까. 맞지?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런 것도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럼 봐봐.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그러면은 그림이 어떤 형태겠어? 직선의 형태겠지.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A가 양이야, 음이야, 지금? 몰라. 그러면 뭐 둘 다 그려. 자, 그래서 케이스 나눈다. 자, 첫 번째 보자.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주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겠지.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직선이야, 지금. 일단 1대1 함수는 돼, 안 돼? 무조건 되는 거지.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지. 뭐랑 뭐가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얘의 뭘 구해봐야 돼? 치역을 구해봐야 돼. 근데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니까? 마일부터 1까지 주니까 얘를 마일부터 1까지만 보라는 소리지, 그림을. 맞니? 자르란 소리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1, 됐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일 거고, 자, 여기는 1, 1 넣어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니? 됐지? 자, 그러면 Y 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얘가 되지. 이렇게 움직이는 얘가 되겠지, Y 값이. 이게 뭐가 된다, 그러면? 치역이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치역이 어떻게 돼?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Y가 A 더하기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치역인데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공역과 똑같아야 된다고. 공역은 근데 0부터 어디까지니까.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얘가 몇이어야 되고? 얘는 4, 그지?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4,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 풀면 되지? 그럼 B는 2, A는 2. 문제 없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얘기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여기에 좌표는 1, A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얘가 되고 얘가 제일 큰 얘가 되지, 이번에는. 그러면은 얘는 치역이 A 더하기 B부터 Y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네. 마찬가지로 얘도 뭐랑 똑같아야 되니까? 공역과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4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A 더하기 B가 0,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4 풀어주면은 B가 2가 나올 거고, 그치? A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됐지? 잠깐만, 여기 잘못 풀었나 보다. 맞게 풀었는데? 여기가 B가 2가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 어디 잘못 적었지? A가 마이너스 2. 아니, 얘랑 얘가 그럼 답이 다르잖아. 답이 두 개예요. 아, 답이 두 개야, 그냥? 아니, 당연히 하나가 나올 줄 알았어. 자, 그러면 답은 4거나 마이너스 4겠지? 네. 이렇게 되면 끝.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A가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픽스 해줄 거야. 네. 그렇지? 자, 1, 2, 3번 해볼게. 자, 3번 봐봐봐. 일단은 이제 함수가 요런 식으로 주어지는 건 익숙해져야 돼. 뒤에서도 계속 요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았지? 단순하게 한 개로 주지 않는다.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진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2x 더하기 a라고 주어진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근데 이 함수가 우리 1대1 대응이 되고 싶을 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럼 일단 논리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면은 1대1 함수가 돼야 되지, 일단.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맞지? 자, 그러면 1대1 함수인지를 판단을 하거나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판단하던가 어쨌든 둘 다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야. 논리되지? 자, 그러면 그래프부터 그려본다. 자, 그런데 봐봐. 얘는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지, 그지? 그러면 x 이퀄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림을 그리라는 소리야, 그지?
근데 x 플러스 1이라는 그림은 여기가 y절편이 이렇게 1이 나올 거고 직선 이렇게 생긴 얘일 거 아니야. 얘를 어디서만 그리라는 소리야?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리라는 소리야. 됐니?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요렇게 생겼다라는 건 알 수 있어.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보자, 얘. 자, 얘는 기울기가 2x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a 값에 따라서 y절편이 변하는 거지. 자, 근데 판단을 해봐. 그러면 만약에 저 2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왼쪽에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럼 요거 1대1 대응 돼, 안 돼? 안 되지. 요렇게 그러면 몇 번 만나니까? 2번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러면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되지. 근데 1대1 대응은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요만큼이 빠져나가니까 치역에서. 네. 결론은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 딱 1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얘가 1에 이렇게 딱 갖다 붙어 있어야지 1대1 함수도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황이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지나야 돼? 0,1을 지나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x에 0 집어넣으면 y 값이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a가 몇이면 돼? 1이면 되지. 끝났네. 됐지? 자, 마일 0, 1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랑 g랑 h가 존재한대. 됐지? 자, 이런 거는 풀 때 물론 그냥 풀어도 되는데 봐봐. 몇 개밖에 없지, 그지? 몇 개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 0, 1, 3개밖에 없잖아. 그럴 때는 그냥 그림 그려서 푸는 게 더 안 헷갈릴 거야. 자, 먼저 요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는 f라고 잡아줄게.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함수겠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또 다른 함수 g가 존재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또 다른 함수 h가 존재할 거야. 됐지? 자, 근데 얘네들의 이름이 각각, 자, f는 1대1 대응이래, 얘는. 자, 얘는 1대1 대응인 함수가 돼야 되고, g는 항등 함수가 나와야 된대. 네. 자, 그리고 h는 상수 함수가 나와야 된대. 됐지? 자, 일단 항등 함수가 뭐라고? fx는 x. x가 y랑 무조건 같은 거. 됐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마일은 마일로 가야 돼. 0은 0으로 가야 돼. 1은 1로 가야 돼. 요렇게 생긴 게 항등 함수야. 됐지? 네. 나머지에 대한 조건은 아직은 모르지? 네. 됐지? 자, 요 상황에서 시작을 해보자.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g의 1이 몇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얘가 1이잖아, 얘가 1. 그러면 f0이 몇이어야 되고. 0. f0이 1이어야 되지. 네. f0은 1로 대응이 되는 함수여야 돼. 네. 자, 그리고 h의 1은 몇이어야 돼? 1. 1이어야 되잖아. h1은 1이잖아. 그지? h1은 1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순간 얘를 완성할 수 있지. 상수함수는 뭐니까 다 한 군데로 가는 얘니까, 그지? 그러면은 0도 1로 가야 될 거고 마이너스 1도 1로 가는 애겠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예. 됐지? 네. 자, 그러면 다음 조건 봐볼까? 자, 그러면 f1은 아직 몇인지 모르지? 근데 g의 0은 몇이지? 0. 0이지? 그러면은 어차피 곱하기 0을 해주면은 f의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네.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야 된다? 0. 0으로 가야 된다. 얘는 0으로 간다. 근데 1대1 대응이라며. 네. 그러면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마일로 가야지. 자, 그래서 FG, H를 전부 완성한 거지. 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자. 자, F1은 몇이고 그러면? F1, 마일이지? 그리고 G의 마이너스 1은 몇이고? 마일이지? H의 0은 몇이고? 1이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면 끝. 됐지? 자, 1, 2, 3 해봐.